어, 오늘은 미국장하고 뭐 몇 가지 일본 얘기, 중국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P 500 지수가 5천에 근접하고 있어요. 5천 찍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4,800 돌파해서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플러스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10%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여력을 가지게 된다고. 이 10%가 5,28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밀고 올라갔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강도가 상당히 좀 만만치는 않아요. 다만 이제 스몰캡 쪽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눈에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상위 한 7개 주식들이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여기 보면 연합인포맥스의 김정 기자께서 2월 5일날 올린 건데 그랜섬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학자이자 투자자인데 제레미 그랜섬 이분이 그 폭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죠. 내용은 안 읽어보겠습니다. 요것도 연합인포맥스인데 후스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00년도하고 2008년도 미국 주가 폭락을 맞춘 월가 전문가로 요 분이 현재 미국 증시 여건이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최악의 수준이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여기 포모를 느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포모가 뭐냐면 fearing of missing out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될 거와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나만 빠져 있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내가 왜 여기 빠져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심적 부분이 주식을 밀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연합인포맥스 기사인데 이거는 강수지 기자께서 2월 6일 날 올린 거거든요. 좀 전에는 홍인환 기자께서 2월 6일 날 올린 거고. 이거는 미국의 여기 보시면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 이거 그 주식시장 계속 좋다고 떠드는 성향이 있는 진행자겠죠. 제가 보기엔 짐 크레이머 이분께서 언제 금리 내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저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동의를 왜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 마지막 피날레를 칠 때가 있는데 그 주식시장이 그 마지막 피날레를 언제 치느냐라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A의 봄 타면서.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희한한 게 이 위에 있는 파란색하고 여기 노란색하고 하늘색이요? 주황색하고 하늘색 요게 PMI 지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제조업 미국의 ISM 그 구매 관리자 지수거든요. 두 개 다 제조업 서비스. 그런데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상당히 내려오면 주가가 사실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빠질 때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쭉 빠지면서 2021년도 하반기부터 쭉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와서 바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이거 머리를 찍고 내려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PMI 지수들이 살아나질 않고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그죠? 이런 패턴이 언제도 있었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추세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서 힘을 잃고 이렇게 깔딱깔딱깔딱 헤매고 있었죠. 얘가 내려오니까. 근데 반등 안 한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주니까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튀잉 치고 올라가거든요. 요 시기에 요거 이제 금리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 연준이 다시 밸런스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기 시장의 통화를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준 자산 규모가 다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쭉 밀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를 아직 내지도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연준이 자산은 계속 긴축적으로 패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보여드렸던 연준하고 그 다음에 그 여갈피하고 재무부 계좌 뭐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인 시장 유동성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공격적으로 이제 그 자산을 긴축해서 완화로 터닝하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 PMI 지수하고 그러니까 제조 PMI하고 서비스 PMI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M자를 말씀드렸던 게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이게 조정받아서 내려온 뒤에 그 기준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연준의 그 통화 완화로 전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가 다시 사이클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밀려 올라가면 여기서 말했던 이분 제레미 그랜섬이 말했던 이게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모 현상으로 뒤늦게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낮은 돈에 돈을 보관하지 말고 주식을 구매하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금을 모두 양도성 증서나 국채에 고집하지 말고 주식을 살 여지를 찾아라. 네. 일부는 주식을 살 여지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랜섬이 얘기하는 것처럼 폭락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주가가 어떻게 돼서 경기 사이클이 받쳐져서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들어간 시점에 과도하게 추세적으로 길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폭락을 끝내고 올라갔잖아요. 이건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그 조정 과정을 안 거친 상태에서 상승하는 국면에서 조정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수축될 만큼까지 수축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에 그러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경제 상황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따져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를 더 보면 이게 PMI 지수, 또 특이한 건 PMI 지수나 여기 보시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물론 서비스업은 바닥을 치고 조금 좋아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긴 한데 요게 저기 서비스업이네요. 요게 서비스업이고 요게 그 제조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아직 50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위에서 놀고 있고 제조업은 50 밑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미국의 그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보면 미국 지표를 보면 원래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주가입니다. 이게 주가고 연두색은 주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빼고 볼까요? 헷갈리니까. 예,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짙은 거, 요게 뭐냐면 그 가처분 소득하고 실질 소득,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실질 소득의 증감률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빨간 게 소매 판매거든요. 이것도 실질 소매 판매입니다. 얘가 보시면 작년에 전부 다 소매 판매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질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가처분 소득 두 개 다 빠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밑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소득 부분이 빠졌던 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갔고 소득이 플러스로 터닝하면서 그 뒤에 이 소매 판매가 지금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서는 소매가 조금 좋아지는 것 판매나 소득이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PMI 지수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그 가게 액션과 기업들의 액션이나 생각들이 막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실질 소매 판매만 봤죠. 아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요거 하늘색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PC예요. PC 3개. 가계 소비 지출.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속도가 괜찮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계속 가면은 상당히 좋은 패턴으로 미국 경기 사이클이 버텨주고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 지표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PMI 지수도 들어 올리겠죠.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지수들도. 근데 하나를 더 보면 자, 이게 고용 부분이거든요. 이미 계속 보여드리지만 이게 그 매월 고용에서 해고를 뺀 숫자예요. 요게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물론 최근에 살짝 들렸어요.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매월 고용 수예요. 추가로 고용된 것.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지금 얘가 한 20만 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20만 대 정도 있는 건 일반적인 패턴이 과거의 패턴이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과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닝 전까지 보여드린 건데 올라갔다 내려오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여기 쭉 있다가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여기 보시면 지금 패턴이 이렇게 쭉 들렸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추가적으로 다른 건 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면 그 전체 그러니까 정규직하고 그
일용직하고 패턴을 보면 정규직은 확 줄고 일용직은 쭉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긴 한데 질적인 부분은 약간 약화되고 있고 실제로 신규로 계속 들어오는 숫자는 추세적으로는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는까지는 아직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감원 계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그렇게 좋은데도 뭐 잘렸다 난립니다. 지금 AI 쪽에 난리를 쳐서 기술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사람 해고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기업들이 계속 해고를 왜 때리느냐? 결과적으로는 비용 감소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얘기는 기업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경기가 그렇게 확 좋아진다. 그래서 그 현재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물론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로 사람을 막 뽑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기도 한데, 여하튼 일단 계속 아직도 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하고 금융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잡컷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량 해고하는 기업들의 숫자들을 뽑아낸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급증했다가 2023년도 초반에 급증했다가 쭉 추세적으로 타고 내려와서 좀 끝났나 했는데 다시 여기 보면 8만 명 이상 해고를 때렸습니다. 1월 달에. 2월 초에. 2월 초, 1월, 2월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2월 데이터는 아니고 아마 1월 말 1월 달에 있었던 데이터를 총합한 거겠죠. 그래서 아직 대량 해고가 이게 잦아든 상태가 아니에요, 고용시장이.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계속 좋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는 헤럴드 경제 정목기 기자께서 2월 6일 날 올리신 건데,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로 카드비가 허덕이는 서민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 밑에 보면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 신용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중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회사 싱크로니 뱅크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1년 동안 3.5에서 5.6으로 급증했습니다. 지금 카드 사용자 중에 100명 중에 한 5명 조금 이상, 한 6명 정도는 연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부유층이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0.6% 전년 동기 대비 2%를 기록했는데 0.8%포인트 증가하면 끝났어요. 부유층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거든요. 전체 은행입니다. 이건 은행 상업은행의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쓰는 사람의 전체 연체율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신용카드는 사실 서민들의 그 가장 손쉬우면서 최후의 보루거든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 여러 가지 뭐 증빙서나 뭐 이런 것들 많은데, 크레딧 카드는 일단 받고 나면 신용 한도를 저쪽에서 줄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늘려서 막 최대한 쓸 수 있을 때만큼 쓸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점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S&P 글로벌 데이터인데, 미국의 그 주요 카드 발급사 11월 연체량이 초기 팬데믹 수준과 비슷하다고. 이건 이미 여기서 보여드린 거와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6대 대형 그 카드사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계속.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크레딧 카드의 그 신용 대출과 관련해서 쓰는 이자율이거든요. 이자율이 이게 95년, 94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몇 퍼센트냐? 21%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레딧 카드를 써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서민들이. 왜? 여기밖에 없으니까. 진짜로 갈 데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리가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게 차지여포 삼각 비율이거든요. 삼각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가 올라가서 이게 심각한 그 연체율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처리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삼각이라 그래서 손실 처리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이익률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얘가 이익률이 횡보하고 있죠, 옆으로 쭉. 그럼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인데, 이걸 커버하려면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크레딧카드 이자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높은 금리로 계속 써대면서 점점점 자기 그 여유를 갉아먹을 거고, 여유가 충분한 사람들은 이만큼의 금리 적용을 안 받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서 한쪽에서 계속 자빠지고 있는, 쓰러지고 있는 현상이 미국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가계의 신용대출의 매월 증감률이에요. 매월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쭉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마이너스로 들어갔었거든요. 8월 달에 들어갔는데 얘가 다시 플러스로 터닝해서 올라가나 보였는데 12월 달에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 소비나 투자 액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패턴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좀 찍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에 아랫방으로 쭉쭉 빠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이게 내려왔다가 이게 들리면서 괜찮아지는 패턴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급락했거든요. 이게 아래로 한 달 만에. 물론 여기서 전월 대비 많이 당겼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유리 상황이 긍정적으로 계속 움직이는지는 모니터링이 좀 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소매 판매가 좋은 거는 굿입니다, 지금. 그걸로만 놓고 보면, 가계소비 지출하고 소매 판매 이걸로만 놓고 보면 경제가 정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외에 뭐 생산, 재고, 출하, 뭐 이런 것들, 기업 심리 지수, 그 다음에 고용 지표, 그 다음에 뭐 신용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보면, 아직까지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확연히 계속 추세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후스만이라는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밑으로 확 밀려도 제레미 그랜섬이 얘기한 요분이 얘기한 것처럼 확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과도하게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물론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 단순히 믿고 올라가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주식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식 포지션을 늘리기엔 지금의 시기나 타이밍을 너무 놓쳐서 좀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거고, 만약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 포지션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얘기들이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금리 인상 얘기들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얘가 엔화 환율이에요. 달러 대비. 얘가 미친 듯이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엔화가 강세인 거고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인 거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맞춰서 엔화의 움직임이 움직인다는 걸, 이게 검색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 아직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는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황색 요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요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얘가 별도로 이렇게 위로 계속 치고를 못 올라가요. 지난번에 뭐 1%캡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쳐주긴 했었는데 그 강도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금리는 그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긴축으로 터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격적인 긴축으로 터닝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경기 사이클을 방어하겠다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통화를 긴축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확연히 그냥 나홀로 일본을 떠받칠 수 있을 만큼의 패턴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일본 경제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홀로 좋아지기가 녹록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결과적으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거다. 예. 큰 틀에서는 이거를 깨고 아래쪽으로 미친 듯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달러당 141엔인가요? 거기까지 내려갔던가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달러당 141엔이거든요. 예, 지금 148엔까지 다시 거꾸로 올라왔는데 이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저점을 찍고 나면 그냥 끝일 것이다. 예, 요거 안 돼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수인데요. 중국 지수 같은 경우 이제 튀어서 또 올라갔죠. 지난번에 한번 지준율 얘기 나오면서 탕탕탕 튀어 올랐다가 이 저점 뚫었죠. 그래서 또 다시 부양책을 또 들어올렸거든요. 이 중국 지수가 계속 어떻게 갈 것 같냐. 저는 지난번에도 추세적이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게 올라간 가장 주된 이유는 증시 부양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공매도, 그러니까 그 주식 공매도 하려고 대여 금지가 나왔던가요? 그리고 뭐 주주 그 이익 개선 뭐 이런 얘기도 중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챙긴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거기에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을 보면 이거는 scmp.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있는 뉴스 보던데요. 이게 이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2월 1일자로 나온 거거든요. 중국의 그 주택 판매가 지속적으로 뭔가 베이징의 그 지원적인 어떤 그 정책 뭐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이 그 약한 센티멘트를 뭔가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에 실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게 아래쪽으로 깨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이 부동산 부양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부동산이 사실 개인의 그 자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처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 입장, 가게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부동산이 깨지면서 물론 부유층에 있는 사람은 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서민들이 여기에 발이 묶여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부자들도 장난이 아닌 게, 여기 보시면 포르쉐, 벤틀리, 페라리 중판매량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손을 지갑을 안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루이비통 관련된 그 회사 있잖아요. 주가가 쭉 빠져서 중국 쪽에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준다는 얘기는 이미 보도 나왔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좀 지갑을 좀 안 열고 있다 이런 패턴이 보이고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춘절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돼지고기 안 팔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중국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고기인데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더 비싸니까 못 먹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고기 사는데도 사실 지갑을 안 연다는 거거든요. 서민이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죠. 이거는 부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고, 그리고 부양책을 하는데 부동산도 뭔가 잘 안 끌려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사실 중국이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사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일시적이면서 부분적인 현상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깨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있는 여기 짙은 색이 안에 보이잖아요. 파란색 말고 이게 중국 퍼배수예요. 그래서 중국 퍼배수가 상당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화면을 약간 중단시키고 이걸 좀 더 장기 차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상 장기 차트는 나오질 않네요. 이 퍼배수가 지금 10.5고 예전에 10배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당기려고 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네요. 일단 그 퍼배수가 좀 지나면 10배 아래로 깨질 거거든요. 상당히 낮은 수까지는 내려온 건 맞는데, 문제는 이 기본 베이스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중국 주가 지수가 계속 그냥 증시 부양책만으로만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나 이런 쪽에서 이 증시 부양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고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돌리는 펀더멘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군사무역적인 부분에 계속 그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 관세를 60% 때리겠다는 뭐 이런 또 난리를 치는 말들을 하고 있죠. 그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기도 하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심리수나 이런 것들이 깨진 게 회복되려면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몰아붙이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 올해 상반기는
하반기는 지나서 하반기 중반 뭐 한 6월 여름께 돼서야 실제로 살아난다면 심리지수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약간 식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경제 부분도 그렇고 주가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혼재된 상황에 있고, 미국 주가는 사실 마지막 휘날레를 치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렬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 제레미 그랜섬 얘기나 여기 이 후스만 이분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날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타이밍에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포머 현상 얘기 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묻지마로 그냥 달려드는 패턴들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AI 쪽에. 중국 시장은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가고 있는 거고, 유럽은 깔짝대긴 하고 있긴 한데 뭔가 바닥을 치고 있는 뉘앙스와 같은 느낌이 보이고 있긴 한데 그게 공격적으로 뭔가 터닝하거나 바뀔 수 있는 그런 패턴들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PMI 지수를 보면 PMI 지수는 살짝 바닥을 치고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들이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출 부분이라든가 혹은 뭐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회색지대에서 글로벌 경제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회색지대에 가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거든요. 금리가 높으니까 연체율도 높아지고 파산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용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제품 축적이 상당히 많이 됐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 팽창이나 제품 팽창들이 일정 부분 일어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과정들이 경기 수축 국면을 한번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고용 조정, 제품 조정, 금리 조정, 신용 조정 이런 것들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게 지금 팽창 구조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조정 없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기대를 하고 이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크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주식시장의 정점을 만들 때는 단번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 패턴이 있다가 나중에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일단은 마지막 피날레 치는 액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 피날레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금리도 안 내렸고 연준이 그 경기 방향을 위한 긴축에서 완화로 터닝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패턴이 일어날 때 또다시 머리를 위로 치켜드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 전에 얘가 과도하다는 느낌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서 제레미 그랜섬이 말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아래로 주식시장을 밀어내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시점에 주식 포지션을 잡고 반등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그 생각을 하고 액션을 하려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